미케 분들, 라가코 마을 주민들, 중동연합, 포르코, 엘빈, 마레군, 에르디아 장성 등 이름 없는 엑스트라들부터 네임드 인물들의 한때는 같이 싸웠던 병사들까지 전부 직간접적으로 죽인 지크예거는 학살자 형 중에서 형이다. 에르디아에서 인류 최강의 병사와 대비되는 말의 최강의 전사였고, 그는 전쟁을 통해 마레와 에르디아의 승리를 원했다기보단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의식이 뚜렷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이복 동생까지 찾아내어 계획에 동참시키지만 역으로 통수맞아 계획이 작살나버렸고, 결국 땅올림으로 이어져서 전 세계 인구 대부분이 지그시 밟히며 지크, 어쩌면 너의 구원이 옳았어. 국적은 마레 제국 소속의 거주지는 레벨리오 수용구, 가족으로는 예거 조부모, 부모님은 그리샤 예거, 다이나 브리츠, 이복 동생으로 에렌 예거가 있다. 키와 몸무게는 183cm에 92kg며 거인화에는 17m가 된다. 지크의 가타가나는 승리를 뜻하는 독일어 Z와 같은데, 이것은 에르디아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믿었던 그리샤의 의도였다. 또한 작가는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인 마치야마 토모히로를 본떠서 지크의 모습을 모델로 삼았다고 밝혔다. 마레 육군 전사대 훈련병에서 전사대 후보생으로 이후 전사대 멤버가 되었고, 마지막 계급은 전사대 전사장이었다. 825년 그리샤와 다이나 사이에서 태어났다. 832년 마레군이 제창한 육군 전사대 캠프에 지원당하여 훈련병이 되지만 다른 동기들보다 너무 뒤처져서 바깥에서는 테오 마가트에게, 집에서는 부모에게 꾸중만 듣다가 톰 쿠사바라는 명예 마레인을 만나 동질감을 형성했다. 그러나 부모가 진짜 하는 일을 알게 되고 동시에 마레 당국의 수사가 점점 커지자 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쿠사바의 말을 듣고는 결국 당국의 부모를 고발했다. 840년 쿠사바와 캐치볼을 하다가 부전의 조약을 깨는 방법을 유추했다. 842년 시주타란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 성공시키기 위해 쿠사바를 설득하여 짐승 거인을 계승받았다. 이후 시조거인 탈환 작전이 실행된다는 것을 다른 후보생들에게 알렸다. 845년 마레가 드디어 시조 탈환 작전을 시작하지만 정작 본인은 주변국의 견제를 위해 피크와 본국에 남겨졌다. 850년 피크와 파라디 섬에 상륙하여 라가코 마을로 들어가 척수의 가스를 살포했고 주인들을 전부 거인화시켰다. 월마리아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며 지속적으로 거인을 보내다가 라이너 일행과 합류하여 5년 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을 들었고, 동시에 좌표를 가진 인물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 이후 좌표와 애니 가운데서 어떤 게 먼저인지 라이너 일행과 갈등하다가 결국 라이너와 치고받아 승리하여 좌표 탈환이 우선시되었고, 시간시나구에서 주사병단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패배하여 초대형 거인을 건네주고 피크 라이너와 함께 퇴각했다. 851년 비밀리에 자신의 추종자들과 대량의 와인을 조사선단에 보냈고, 아즈마비토 키오미와 접촉하여 빙폭석의 존재를 말하며 히즈루 국가의 협력을 약속했다. 854년 마레로 돌아가 중동과의 전쟁에 참가해 승리하지만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이라 다시 한번 시조 탈환을 제시했다. 레벨리오로 돌아와 마레에 잠입한 에렌을 몰래 만나서 알락사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약속했다. 레벨리오 전투에서 마레의 구원 투수처럼 연기하다가 붙잡혀 파라디 섬으로 이송되었다. 거인의 숲으로 가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와인을 마신 병단원들을 거인화시켜 도망치지만 리바이에게 다시 붙잡히며 자폭을 시도했고, 이후 예거파 일원들과 함께 시간시나구로 가서 에렌과 만나 땅올림이 발동되었다. 바깥에서 천지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 좌표에서 아르민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먼저 죽은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여 에렌을 막아달라고 부탁하고는 리바이에게 참수당하며 생을 마감했다. 그는 이중적인 행동들로 인해 성격의 양면성이 종종 드러났는데, 전장에서는 냉정하고 무자비하며 쉽게 선을 그어버리는 굉장히 이성적인 성격이지만 평소에는 따뜻하고 상냥했으며 상관들 앞에서는 겸손하고 공감대가 많은 감성적인 성격이었다. 또한 임무와 자신의 목적을 일체화시켜서 우선시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짚었고, 필요하다면 본인이 위험할지라도 상대의 장단에 놀아나주는 등 영악했다. 전쟁과 맞지 않았던 짐승 거인의 능력을 계승받아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독창적인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마레의 승리를 여러 번 가져다 주었다. 그가 가진 왕가의 피는 자신의 척수액을 흡입한 인간들을 함성을 통해 순식간에 부하로 만들 수 있는 거인을 양산할 수 있었고, 또한 거의 갑자원에 갈 수 있을 만큼 지겹도록 했던 캐치볼은 그의 투구 기술로 변모하여 여러 발사체를 던져 근처 지역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어마무시한 능력이었다. 또한 그는 거인이 되어서도 대화할 수 있었는데, 무지성 거인들이 늘비하던 시절에 갑자기 말하는 거인이 등장한 것은 당시로선 충격적인 능력이었다. 안락사 계획을 일종의 구원이라 생각하는 궁극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누구에게 쉽게 말할 수는 없었는데, 어렸을 적 부모의 비밀을 마레 당국에 넘긴 사례가 일종의 양날의 검과도 같았다. 그래서 목표를 쌓는 단계에서 쿠사바가 죽은 이후로 타인과 진정한 교류가 단절되었고, 결국 이러한 사고들은 그의 삶의 전반부에 영향을 끼쳐 이후 판단과 행동을 좌지우지했다. 어렸을 적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는 쿠사바와의 만남이 짐승거인과 안락사 계획으로 이어져 철저하게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살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결국 생각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구원받아 성불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 목이 날아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떨어진 목을 어떤 중국 상인이 주스면서 생명 연장을 하게 되어 인간이길 포기하게 끝났다.